안녕하십니까. 랜드풀에서 분양권 과외를 맡고 있는 박형수입니다. 자, 진짜 핫하죠. 레미안 원베일리. 그동안 신문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원베일리가 아마 다음 달 정도에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연 궁금해서 이게 얼마에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조건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시세 흐름도 한번 맞춰보시고자 해서 원베일리를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보시죠. 자,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23년도 3월에 예정인데 이제 요거는 좀 바뀌게 될 것 같아요. 항상 공고문이 나오게 되는 그 일정이랑, 그리고 착공해서 이제 준공 떨어지는 그 날짜랑 이런 것들은 항상 가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절대적인 그 시간 개념으로 해서 받아들이시게 되면은 안 돼요. 그럼 이제 계획을 세울 때 오차가 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 분양 소식은 원래 다 뭐 한두 달 정도는 기본적으로 밀리기 마련입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지역인데 이제 여기가 어디냐? 여기죠. 자, 신반포역 9호선 라인이 있고요. 여기는 아주 핫한 데죠. 고속버스 터미널역 이쪽으로 해서 이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입지 정도는 굉장히 괜찮죠. 여기서 이제 뭐 입지를 따지거나 뭐 학군이나 로케이션이나 뭐 생활편이나 이런 거를 따지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신반포 중학교 있죠. 그리고 이제 개성초등학교 있고, 그리고 반포초등학교도 있고, 여기 세화여고도 있고요. 여기가 이 인근의 학군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뭐 성모병원인가 하나 있고, 여기 아시다시피 예, 센트럴시티, 그리고 신세계백화점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병원, 쇼핑, 학군, 그리고 이제 학군 중에서도 여기 이제 명문학군 다 들어가 있고, 여기 아마 국제학교가 아마 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빠지는 데는 없어요. 예, 뭐 서울에서 지방 내려가기도 좋고, 서울 한복판이고, 더 이상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그리고 이쪽 변이 있기 때문에 반포 한강공원 이쪽으로도 이용을 하기도 쉽고, 그리고 잘하면은 북서양이나 북동양 쪽으로 해갖고 예, 한강 주망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요번에 나오게 되는 그 일반 분양 거기서는 없습니다. 거기서 기대를 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좀 더 가까이 들어가서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옛날에 여기 신반포 3차, 예, 신반포 3차랑 그리고 이제 경남 재건축을 이제 같이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세대수가 엄청나게 크게 나옵니다. 두 개 단지를 합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2,990가구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근 3,000세대 가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일반 분양으로 해서 나오는 게 얼마 안 돼요. 이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셈이죠. 예, 그러니까 기회가 상당히 적죠. 해봤자 뭐 거의 뭐 못난이 동이나 골짜기 동이나 그 동에서도 1, 2, 3층 뭐 저층에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거의 생각이 되고요. 마침 타입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5984나 아니면 뭐 대형 평형으로 해서 이 반포동 쪽에 이제 그 입지랑 뭐 좀 프리미엄 위상도 좀 느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이제 46 타입으로 해서 이제 두 개 세대가 나옵니다. 예. 46 타입으로 해서 나오는 거 두 개 세대 나오고요. 59 타입 이게 한 198세대 정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74로 해서 나오는 게 한 24, 25 정도. 예, 뭐 보류해서 나온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5974가 가장 큰 거예요. 이제 요번에 일반으로 해서 이제 분양을 하는 거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타입이 좀 없다 보니까 좀 아쉬울 것 같고, 보통 세대수가 이렇게 큰 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는요, 소형 평형 있죠. 소형 평형한테는 될 수 있으면은 아마 이쪽으로 배치를 좀 많이 해주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형 평형은 이제 이쪽 한강변 쪽으로 해서 아마 배치를 해주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입이 한강을 조망을 해서 갖기는 거의 확률상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제가 이제 그 부동산 시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처 아파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크로 리버파크, 그러니까 아리팍이라고 그러죠. 아리팍 같은 경우는 34평짜리가 35억, 뭐 36억 정도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평당 1억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굉장히 편하죠. 그죠? 25평이면은 한 25, 26 가는 거고, 34평이다 그러면은 34, 35, 36억 정도 가는 거고, 그죠? 계산을 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하도 어이가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분상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당 원래 나오는 게 5,600, 뭐 5,800 해서 나오네 어쩌네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발표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좀 바뀌었었죠. 예, 5,653으로. 평당 5,653만 원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시세로 따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평당 1억보다는 거의 50%, 60% 정도 가까이 세일한 가격이죠. 예. 이걸 가지고 세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도 참 웃기지만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분양으로 쳤을 때는 역대 최고가에서 분양을 하게 되는 것은 이미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옆에 있는 시세 얘네들보다는 60% 정도, 시세 60% 정도 금액이다 보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서 사람들이 저층이든 소형평형이든 무조건 일단 몰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뭐 당연히 최고 고점들, 통장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한번 뉴스를 탔습니다만 아마 다음 달서부터도 이제 계속 분양을 할 때, 공고문 나올 때 평면도 가지고 또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당첨자 발표 하면서까지 계속해서 관심사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무래도 여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사람들이 이제 금액적인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입지는 이미 여기 땅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지가 바뀔 리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케이션에 의한 그 뭐 생활 편의 시설이나 뭐 교통이나 이렇게 바뀔 리는 없죠. 근데 이제 바뀌게 될 수 있는 여지는 바로 이제 이런 숫자들이죠. 숫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냐.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온 게 이제 땅값, 토지 비용. 토지 비용을 해서 이제 평당 한 4,200 정도가 나왔었던 거고, 이제 여기에 더하기 해서 이제 건축비, 요게 한 뭐 1,400 얼마에서 나왔다고 치는데 뭐 대충 한 1,500 정도 잡아주고, 그래서 일단은 이 금액 더하면 한 이제 5,600, 700 정도 가까이 이제 육박하는 금액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원래는요, 허그에서 제시를 했던 금액은 이 정도 금액까지는 아니었어요. 원래 이제 정권이나 이번 정부나 이제 지자체, 해당 관할 구청이나 이제 이런 데서 계속 이제 내리려고 했었죠. 분상제가 아닌 지역도 고분양가를 이제 관리 정책에 의해서 계속 눌러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분상제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방 아파트 보세요. 저렴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서울 수도권 인근에 시세는 뭐 지금 9억, 8억 가고 있는데 지금 뭐 6억에 나와 있고, 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경기 광주도 지금 뭐 6, 7, 8 가고 있는데 지금 뭐 한 4, 4.5, 5.5 이 정도에서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상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분양가 관리 정책에 의해서 낮춰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허그에서 맨 처음에 얘기를 했었던 거는 4,800, 4,900 정도 선에서 끊어라. 5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기가 막힌 반전이 나오면서 그것도 이제 5천 초반에 끄는 것도 아니고 5,700 가까이 해서 이제 5,600 얼마로 해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이게 이슈가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허그에서도 할 말이 없는 게 공시지가를 자기들이 계속 높여놨지 않습니까? 이번 정권에서. 그리고 뭐 최저임금 상승으로 해서 인건비 계속 높여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로우 메타리얼 자체가 올라가 버리니까 평당 금액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빼박이죠. 빼박 캔트. 그렇게 해서 돼버린 현상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나비 효과와 여파가 이제 크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자, 재건축 지금 대기 타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요번에 이제 시장 바뀌면서 재건축이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뭐 하나부터 이제 레미안, 원펜타스, 발음도 좀 그런데 원펜타스, 신마포 15차 있는 데죠. 거기도 마찬가지고, 둔촌 주공, 거기도 지금 강동이면서도 굉장히 핫한 데죠. 올림픽 파크 에비뉴 포레라고 해서 이름도 굉장히 이게 지금 네이밍 작업까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고, 여기는 지금 12,000 가구예요.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아크로파크 브릿지라고 해서 이제 방배 6구역, 그리고 이제 잠실 진주 재건축, 이제 송파 신천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뭐 1100가구, 2600가구 해서 이제 여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맨 처음에 스타트를 5600에 끊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대기 타고 있던 재건축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면서 많이 높여서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자, 조합원 쪽에서는 나중에 자기네들이 이미 금액은 다 좀 어느 정도 일정에 다 끝난 금액이고, 예,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해서 일반 분양분으로 해서 돌리는 그 금액이 상당히 높게 나와줘야 히트를 치면서 자기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에서 들어가는 금액을 최대한 높게 빼려고 하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계속 일반 분양분에서 돌아갈 때 이제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건데, 야, 여기서 이거를 5,600에서 끊어버렸으니까 테이프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신났죠. 굉장히 신났죠.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서부터 뭐 나온다고 하는데, 둔촌 주공도 그렇고 얼마 정도에 끊게 될지 그건 진짜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1층서부터 이제 골조 다 들어가서 이제 뭐 작업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이제 평당 1억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뭐 5구 타입, 5구 타입, 그러니까 옛날에 말하는 24, 25평 얘기하는 거예요. 전용으로 따지면 18평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한 13, 14 정도 나오지 않겠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4 타입으로 해서는 한 18억까지. 예. 어차피 뭐 계산 다 떨어졌죠. 5,600 얼마로 해서 다 얘기 끝났으니까. 자, 이 정도까지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물론 이제 적은 타입도 있지만은 46 타입도 이미 9억을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어차피 얘네 특공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나중에 중공 떨어져서 입주를 한다 하게 되면 어차피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15억은 다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 자본 가지고 그냥 진행을 해야 돼요. 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얼마가 들어가요 해서 한 11억 정도 있어야 되지 않냐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약금은 뭐 대출이나 어차피 마찬가지지.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서부터 원래 자기 자본으로 해서 들어가야 될 것이고, 계약금이 뭐 20% 들어가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18억 잡고서 계약금 20%다? 그러면은 3억 6천 들어가야 돼요. 계약금에서 3억 6천이면 여기다 돈 1억만 더 보태면은 지방에 있는 아파트, 수도권에 아주 인기 있는, 예, 좋은 아파트도 살 수 있습니다. 봉담, 그리고 이제 경기 광주나 뭐 이런 데도 있고 의정부도 있고 많이 뜰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데도 많이 있어요. 프리미엄이 붙을 만한 곳 있죠. 예,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계약금만 해서 벌써 3억 6천 들어가죠. 중도금 대출이 안 돼 버리니까 중도금 대출 60%, 그럼 그 금액 다 들어가야 되죠. 나머지 잔금 20%. 그러면은 뭐 결국은 100% 18억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계약금을 가지고 이걸 여러분들이 대출을 하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건 알아서 해야 될 문제고, 자, 중도금 대출이 어차피 허그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건설사, 예, 자체 보증을 해서 들어갔던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예, 예전에 그랬던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금리가 높아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런 금리는 그래도 저렴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건설사가 이런 방법들을 많이 강구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도 아니래도 어차피 여기 들어가실 분들은 다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끄떡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번거로워지죠. 이제 자금 출처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 쓸 게 많다 보니까 숫자 노름하면서 좀 짜맞춰야 될 게 좀 많을 거예요. 좀 골치 아파지겠죠. 자, 결국은 그렇다 보니까 현금이 다 필요하고, 그럼 결국은 다 돈 많은 사람들, 예, 부자들 간의 잔치가 되지 않겠는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도 뭐 서울에 있는 그 투가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2년 이상 거주는 기본이고요. 예, 청약통장도 2년 이상 지나가야 되는 것도 역시 기본이고, 예치금 당연히 들어가져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5년 이내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고문 나오기 전에 무조건 다 내쫓아버려야 돼요. 내쫓아하고 세대주로 해서 다 만들어주고 이제 해야 된다는 거. 기본 전략이죠. 청약에 대한 기본 전략 참고하시면 되고요. 당첨이 되게 되면은 그때 가서 행복한 고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10년 전매 제한이 걸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미안 원밸리를 봤는데 진짜 핫하고 뜨거운 지역입니다. 뭐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뉴스에서 많이 접하게 될 것 같아서 특별히 한번 방송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뭐 부족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시간 되시면은 좋아요, 구독, 알람 꼭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미안 원 베일리 계속해서 이제 핫한 이 동네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